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조 디스펜자 11장 공간, 시간, 시간, 공간. 우리는 사람, 대상, 공간,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3차원 우주에서 살고 있다. 이 우주의 대부분은 입자와 물질의 차원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이것들의 형태, 구조, 질량, 밀도를 경험한다. 예를 들어 내가 얼음 조각이나 휴대폰, 애플파이를 당신 앞에 둔다고 해도 감각기관이 없다면 당신은 경험할 수 없다. 얼음 조각, 휴대폰, 애플파이 모두 높이와 너비, 깊이를 갖고 있지만 당신은 오감을 통해서만 그것들을 존재하게 만든다. 오감을 잃어버렸다면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할 수도 없다. 그것들이 당신에게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전체 물리학에 따르면 우주라고 알려진 3차원 세상, 이것을 공간, 시간, 현실이라고 부르자. 이 3차원 세상 속의 공간은 무한하다. 이 점을 숙고해보자. 한밤중에 우주를 본다고 해보자. 그때 우리가 보는 하늘은 우주의 한 조각이다. 그것은 우리 눈에 무한해 보이지만 사실 무한하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이다. 다시 말해 공간, 시간, 세상에서 공간은 영원하다. 시간은 어떤가? 우리는 보통 몸으로 공간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시간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이 책을 내려놓고 부엌에 가서 물을 따라 가지고 오는데 5분 정도 걸린다. 이런 일은 애초에 당신 마음속에서 생겨난 하나의 생각이 부엌에서 할 일에 대한 비전을 만들었고 당신이 그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그 결과 당신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공간을 지나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경험한 것이다. 부엌으로 가기 전 의자에 앉아 당신이 앉아있는 그곳과 연결지어 부엌을 의식할 때 당신은 자신이 앉아있는 곳과 부엌이라는 의식의 두 지점 사이에 분리를 경험한다. 의식의 두 지점 사이의 공백을 없애려고 당신은 몸을 움직여 공간을 통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두 지점의 사이의 공간, 거리가 클수록 이동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다. 또 당신의 움직임이 빠를수록 걸리는 시간은 짧아진다. 어떤 대상이 공간을 통해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뉴턴 물리학의 기반이었다. 뉴턴의 세계에서는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힘, 방향, 속도, 가속도 및 움직임 거리를 알면 시간을 계산해서 향후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뉴턴 물리학은 기주의 예측 가능한 결과들의 기초에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식의 두 지점 사이가 분리되어 있다면 의식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공간의 붕괴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 공간 붕괴의 결과로 우리는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책을 쓰고 있고 이 장을 끝내고 싶은데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 경우 공간을 통과하며 내 몸을 움직이지는 않지만 나는 여전히 시간을 경험한다. 왜인가? 이 장을 쓰고 있는 의식의 한 지점에서 이 장을 마치는 의식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 장을 끝내는 순간은 현재 순간과 분리되어 있는 미래의 순간이다. 두 지점 사이의 공간을 가로지를 때 시간이 발생한다. 이 장을 끝까지 쓰겠다는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려면 나는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또 내 감각과 근육을 이용해서 주변과 접촉하며 움직여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
3차원 물질 세상에서는 공간에서 움직이기 위해 우리의 감각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대상, 장소 같은 물리적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것들은 모두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시공간 속의 한 지점을 차지한다. 이것들은 모두 의식의 지점들로서 이 지점들에서 우리는 분리를 경험한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거나 당신 차가 건물 입구에 주차되어 있다고 해보자. 이때 당신은 당신과 친구, 당신과 차 사이에 공간이 있음을 알아본다. 그 결과 당신은 그것들과 분리되어 있음을 느낀다. 당신은 여기에 있고 그것은 저기 있는 것이다. 나아가 당신이 어떤 꿈과 목표를 갖고 있다면 지금 순간 당신이 있는 것과 그 꿈이 현실이 된 미래 사이에도 분리가 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1. 이 3차원의 현실에서 움직이려면 감각이 필요하다. 2.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 감각을 이용할수록 분리를 경험한다. 3. 3차원 현실은 대부분 감각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시공간은 항상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장소, 모든 몸으로부터 분리된 경험을 만들어낸다. 4. 모든 물질은 시공간 속의 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것은 물리학에서 국소성이라고 말한다. 이 장에서 우리는 서로 대조되는 현실 모델 두 가지를 탐구할 것이다. 바로 공간-시간과 시간-공간이다. 공간-시간은 예측할 수 있는 기지의 결과들, 물질,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우주에 기초한 뉴턴식 물질 세상이다. 시간-공간은 미지의 끝없는 가능성들, 에너지,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다중우주에 기초한 비물질적 양자 세계이다. 어쩌면 현실의 본질에 대한 기존의 의식과 이해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차원적 존재로서 자아의 신비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항구적인 생존 모드의 여파 그리고 스트레스. 물질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감각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자신을 시공간 안에서 주변의 모든 것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몸으로 규정한다. 그러면 몸이 정체성이 된다. 그리고 특정 시공간들에서 이런저런 사람, 물건, 대상들과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 그런 정체성이 우리의 성격이 된다. 외부 환경과의 이 같은 상호작용이 장기 기억을 만들고 기억들이 우리를 형성한다. 이 과정을 경험이라고 한다. 우리를 만드는 것은 인생의 경험들이다. 사람들의 성격은 과거의 경험 위에서 만들어진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매일 인식하는 물질적인 대상, 사람, 장소 등을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하고 이 패턴들의 인식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한다. 자아가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진다면 기억은 기지의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차원 세상의 대부분은 기지의 것에 기초한다.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하는 곳이 바로 기지의 것들이다. 외부 세계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들에 정렬시킬 때 우리는 그것들이 익숙하다고 본다. 그 물질적 현실을 뇌 속의 기존 신경 네트워크와 연결시킨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패턴 인식이라 한다. 과거의 렌즈를 통해 현실을 인식할 때 보통은 바로 이 패턴 인식의 과정을 밟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이 차원에서 물질주의자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차원의 노예처럼
구속되어 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스스로를 특정 시간대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몸으로 규정해왔기 때문이다. 에너지보다 물질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능성의 비물질적 파장이 아니라 물리적 입자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3차원 현실에 몰두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로 균형 상태가 깨지면 우리 몸은 주변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장에서 에너지를 끌어와 화학물질을 생산한다. 스트레스의 진동과 강도가 크고 그 기간이 길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때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은 우리의 감각을 물질 및 기지의 것에 집중하게 하는 성질을 갖는다. 몸을 감싸던 에너지장이 쪼그라들매 따라 우리는 더더욱 에너지가 아닌 물질이라 느낀다. 사실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진동이 느려지고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우리들은 더 물질화된다. 생존 모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우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즐기기 시작하게 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에 중독될수록 우리는 자신이 한 곳에만 존재하는 국소적인 몸이라고 믿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저 문제로, 저 일로, 저 장소로 주의를 옮기는 바쁜 상태로 살게 된다. 한때 우리를 보호해주던 진화적 특성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우리는 극도의 경계심 속에서 시간에 집착하게 된다. 외부 세계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점을 외부 세계에 두게 된다. 이제 외부 세계가 내면 세계보다 실제처럼 느껴지므로 우리는 외부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집착한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 우리의 뇌는 고베타파 상태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알다시피 고베타파 상태가 이어지면 우리는 통증, 불안, 걱정, 화, 짜증을 느끼고 남을 비판하게 된다. 우리 뇌파들이 일관성을 잃고 우리 역시 제멋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존 감정이 지배적일 때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문제거리를 찾는다. 사람들과 싸우거나 돈 문제가 생기거나 테러가 일어날까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야 생존 감정 중독에 대한 금단 현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감정적 중독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든 누군가를 화나게 하거나 무언가를 망치게 할 거라고 단정하고 그 결과로 생존 유전자들이 불을 켜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스스로 예언하고 스스로 그 예언을 이루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두는 곳임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제 문제의 원인에 반응하는 감정이 강력할수록 그 원인인 사람, 일, 혹은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사실도 알 것이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꽤 많은 힘을 누군가에게 줘버리는 셈이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3차원의 물질 세상에 붙들린다. 우리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집착한다. 그 현실을 정말로 바꾸고 싶어 함에도 말이다. 애초에 자신의 에너지를 잘못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세상이 노예가 되고 과거의 기초의 미래를 예견하려 하게 된다. 게다가 생존 모드에 있을 때는 미지의 것 혹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무섭게 느껴진다. 하지만 인생을 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
뉴턴의 3차원 공간, 시간, 현실. 어떤 시간, 어떤 곳에, 어떤 것과 함께 어떤 몸으로 사는 삶. 느낌과 감정은 과거의 기록이고 그러한 느낌과 감정이 기존의 생각과 행동을 강화한다면 우리는 과거를 반복할 것이고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뉴턴의 세계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예측 가능한 결과들에 기초한 것이 뉴턴 물리학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갈수록 우리는 물질로서 물질에 영향을 주려 애를 쓰게 된다. 생존 모드에 살며 자신의 감각을 가지고 현실을 규정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새로운 미래와의 분리를 더 많이 경험한다. 의식의 한 지점으로서 현재 우리가 있는 곳과 의식의 다른 한 지점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곳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 생각하고 그 일에 집착하는 것이 그 같은 간극을 더 크게 만든다. 그러한 생각과 예측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하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것이나 새로운 가능성이 인생에서 꼽힐 여지는 사라진다. 시간은 직선으로 경험된다. 때로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지만 생존 모드에서 살수록 원하는 것을 얻는데 많은 시간이 든다. 물질이 되어 물질을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있는 곳과 있고 싶은 곳 사이에 시공간적으로 분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3차원 현실에서 시간을 경험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된다. 이렇듯 직선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도 분리를 경험한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분리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가 불연속적인 각각의 순간들로 존재하는가? 뉴턴 물리학 덕분에 우리는 힘, 가속도, 물질과 관련된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그 덕분에 많은 것을 예측하게 되었다. 공간을 이동하는 어떤 물체의 일반적인 방향, 속도, 회전 영상을 알면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얼마 후에 어디에 도달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뉴턴 물리학과 3차원 세상에 대한 이해 안에서 우리는 일생의 대부분을 어떤 사람이 되고자, 어떤 몸과 어떤 물건을 갖고자, 어딘가를 가고자, 언젠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자 애를 쓰면서 외부 세계에 집중하며 살고 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는 결핍을 느끼고 그런 결핍과 분리는 우리를 양극성의 상태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든다.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다.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창조도 가능하다. 우리가 미래에 원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그것을 갖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 금전적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원할 것이다. 병이 있다면 건강을 원할 것이고 외로우면 친구를 원할 것이다. 이원성과 분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창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덕분에 우리는 꿈을 향해 나아간다. 하지만 돈과 건강, 사랑 등등을 얻기 위해, 즉 물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물질로서 물질에 집중한다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될 것이다. 구하던 것을 얻으면 그 창조의 결실이 주는 달콤한 감정이 이전의 결핍 감정을 말끔히 씻어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살 때 우리는 우리 밖에 뭔가가
우리 내면의 감정을 바꿔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외부에서 실현된 일 덕분에 결핍을 채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결핍을 채워준 누군가에 집착을 하게 된다. 이런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을 한다.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결핍을 느끼는데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것과의 분리가 훨씬 커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 결핍, 좌절, 조바심, 분리의 감정 상태가 원하는 꿈과의 거리를 더 늘리고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의 시간도 늘린다. 어떤 몸에서 아무 몸도 아닌 것으로, 어떤 사람에서 아무 사람도 아닌 것으로, 어떤 곳에서 아무 곳도 아닌 것으로, 어떤 시간에서 아무 시간도 아닌 것으로. 뉴턴 물리학이 공간, 시간, 물질 법칙의 외면적인 표현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양자 법칙은 그 반대이다. 양자는 자연 법칙의 내면적 표현이다. 양자장은 물질적인 모든 것을 통합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정보의 장이다. 이 비물질적인 장이 모든 자연 법칙을 조직하고 연결하고 지배한다. 양자장은 공간보다 시간이 더 많은 차원이다. 양자장의 차원에서는 시간이 영원하다. 외부 세계의 어떤 장소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주의를 거둬들일 때 우리는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어디에도 있지 않게 된다. 우리의 몸, 정체성, 성별, 이름, 과거 등등과의 연결을 끊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공이 된다. 자아를 넘어선다는 것의 의미가 이것이다. 어떤 몸에서 아무 몸도 아닌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좁은 초점에서 열린 초점으로 나아가며 자아의 모든 측면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주의를 에너지, 진동, 주파수, 내면 세계로 돌리기 시작한다. 대상과 외부 물질에 쏟던 주의를 거두고 에너지와 정보에 초점을 열면 뇌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조화롭게 작동한다. 뇌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자신을 더 온전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심장도 열려서 더 규칙적으로 박동한다. 심장이 일관성을 얻으면 우리 뇌도 일관성을 얻는다. 우리의 정체성이 몸을 뛰어넘어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뇌는 알파파와 세타파의 상태로 들어가고 우리는 자율신경계와 연결된다. 자율신경계는 활성화되면 심장, 뇌, 몸, 에너지장에 일관성과 온전함을 더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양자장, 통합장과 연결된다. 분리의 망상에서 하나임의 현실로. 뉴턴 물리학이 자연 물리 법칙과 우주를 거시적으로 설명한다면 양자 세상은 원자, 아원자, 입자 같은 미시적인 것들의 근본 성질을 다룬다. 뉴턴 물리학은 자연의 물리 상수에 대한 것이고 측정과 예측 가능한 결과에 기초한 객관적 세계이다. 양자 법칙은 예측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동, 주파수, 정보, 의식, 빛의 스펙트럼의 세계를 다룬다. 이 세계를 관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수이다.
통합장이라 불리는 단일한 정보의 장이다. 뉴턴의 세계가 객관성을 다룬다면 양자 세계는 마음과 물질이 에너지에 의해 통합되어 있는 마음과 물질이 연결되어 있어 분리가 불가능한 주관성을 다룬다. 양자장, 통합장에서는 의식의 두 지점 사이에 분리가 없다. 하나, 단일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3차원 현실에서는 공간이 무한한데 반해 양자장 세상에서는 시간이 무한하다. 시간이 무한하고 영원하다면 그것은 직선적일 수 없다. 과거 혹은 미래와의 분리가 있을 수 없다. 과거 혹은 미래가 없다.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순간에 벌어진다. 이 시간 공간의 현실에서는 시간이 무한하기 때문에 시간을 통해 움직일 때 우리는 공간을 경험한다. 물질 세상에서는 공간을 가로지르며 움직일 때 시간을 경험하지만 에너지와 주파수의 비물질 양자 세상에서는 반대이다. 시간, 공간 세상에서는 에너지 주파수 혹은 진동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늦어짐을 자각할 때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혹은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공간을 붕괴할 때 우리는 물질 현실 속의 시간을 경험한다. 우리가 시간을 붕괴할 때 우리는 비물질 현실 속의 공간들을 경험한다. 각각의 주파수는 모두 정보의 한 수준을 전달하고 그 정보를 자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현실들로 경험한다. 공간, 시간 세상에서 우리는 몸, 감각, 시간으로 환경을 경험한다. 시간은 직선으로 흘러간다. 그것은 우리가 대상 삼을 사람, 장소들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 공간 세상에서는 우리는 감각을 가진 몸이 아니라 의식임을 알아차림으로써 이 영역을 경험한다. 이 영역은 우리의 감각 너머에 존재한다. 우리가 완전하게 현재 순간에 존재해서 과거 미래도 없고 그저 현재만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역으로 들어간다. 물질에 대한 모든 주의를 거둬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물질 영역 너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담긴 여러 주파수들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 주파수들을 통해 다른 차원들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감각 너머의 영역에서 의식으로서 통합장의 에너지 속으로 들어간다면 많은 차원의 현실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시간을 통해 움직일 때 공간 혹은 공간들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모든 가능한 차원들과 현실들을 경험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시간 공간의 현실에는 가능한 공간들 혹은 차원들이 모두 함께 무한시간 속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장인 것이다. 모든 가능성들, 새로운 잠재적 현실들이 끝없는 시간 속에 통합되어 존재하는 것이다. 달리 생각해보자. 내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많은 일을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과거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정지했기 때문에
무한한 양의 시간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필요한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면 이제 끝도 없이 가능한 경험들을 하고 따라서 많은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보면 된다. 상상이 가능한 만큼의 경험들을 할 수 있다. 원자, 그 팩트와 픽션. 양자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원자 안에 존재하는 가능성들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원자는 물질의 측정 가능한 최소 단위이고 높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원자를 오렌지 껍질 벗기다 벗겨보면 핵과 함께 양성자, 중성자, 전자 같은 아원자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원자의 대부분 99.999%는 텅 빈 공간으로, 즉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전자가 전자 그룹의 어디에서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떤 것이 나온다. 양자역학이 재밌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전자가 늘 물질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에너지로, 파동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전자는 관찰자의 관찰 행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 관찰자가 와서 전자를 찾으려 들면 그 관찰 행위가 잠재적으로 존재하던 모든 에너지를 전자로 붕괴시킨다. 따라서 전자가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에서 기지의 세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시공간 속에서 하나의 전자로서 국소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관찰자가 사라지면 전자는 다시 가능성의 상태로 돌아간다. 에너지로, 미지의 세계로 돌아간다. 다시 에너지와 가능성으로 돌아갈 때 전자는 비국소적 성질을 갖게 된다. 양자역학에서는 마음과 물질을 분리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뉴턴 물리학이 예측 가능한 세상에 대한 것이라면 양자역학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관한 것이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주의 집중을 옮길 때 우리는 순수 의식이 된다. 우리의 의식이 의식과 에너지로만 이루어진 통합장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통합장에서 우리는 모든 몸, 모든 사물, 모든 시공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분리가 없는 하나의 세상으로 자각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 시면으로 깊이 들어갈 때 그곳에는 물리적인 것이 없으므로 의식으로서의 우리는 그 통합장의 의식과 일체가 된다. 통합장을 의식하고 자각하며 거기에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 직접적으로 에너지와 주의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계속 나아갈 때 분리가 사라지고 온전함이 드러난다. 통합장에는 직선적 시간이 없고 전체 시간만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 순간만 존재하며 따라서 관찰을 통해 모든 물질의 형태를 주는 통합장의 의식과 에너지는 늘 현재의 영원한 순간에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통합장과 연결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현재 순간에만 있어야 한다. 통합장,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시간 되기. 물질은 밀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낮은 주파수대로 진동한다.
속도를 높여 물질의 주파수를 올리면 물질은 에너지로 비물질화된다. 어느 지점이 되어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넘어서면 물질에 대한 모든 정보는 통합된 에너지로 바뀐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에너지는 더 질서정연하고 일관성 있게 된다. 그 수준에 다다르면 이원성과 양극성이 하나로 통합된다. 우리는 이 상태를 사랑, 온전함이라 부르는데 그 상태에서는 어떤 분리도 없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긍정과 부정이 만나고 과거와 미래가 합쳐진다. 물질 및 분리의 상태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질서, 사랑의 정도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된다. 에너지가 일관성 있고 정연해질수록 그것이 띠는 정보는 사랑에 가까워진다. 물질의 속도를 아주 빠르게 하면 마침내 주파수의 진동이 아주 빨라져 주파수를 나타내는 줄이 직선이 된다. 무한대의 주파수들이 그 선 속에 존재하는데 이 말은 거기에 무한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0점장 제로 포인트 필드 혹은 양자장의 단일점이다. 에너지와 주파수의 형태로 모든 곳에 편재하는 정보의 장이다. 모든 곳에 편재하는 이 정보의 장을 신의 마음, 원천 에너지라 불러도 좋다. 통합장은 자가 조직적인 지성으로 항상 관찰을 통해 물질 세상의 질서와 형태를 부여한다. 통합장에 가까이 다가가 자신을 맡기고 그것과 하나가 될수록 분리와 결핍이 줄어들고 우리는 온전함을 경험한다. 하나의 자각이 되어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시간과 연결됨을 느낀다. 의식이 자각이고 자각은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므로 통합장을 경험하기 위한 첫 발걸음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장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 쉽지는 않다. 이 순수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순수 의식이 되는 것이다. 이 생각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생각이 되어야 한다. 물질과 입자들로부터 관심을 거둬들이고 보이지 않는 감각 너머로 가야 한다는 말이다. 자각이 되어 비물질의 무한한 암흑 세상으로 갈 때,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의 자각임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큰 의식과 하나가 된다. 그럴 수 있다면 하나의 의식으로서 양자장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지성 가득한 사랑에 자신을 내맡길 수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감쌀 것이다. 이 사랑 가득한 지성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다. 그것이 우리를 감싸면서 질서와 균형으로 우리의 몸을 되살린다. 물질을 일관성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것의 본성이다. 이제 우리는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있고 통과해온 구멍 너머에는 더 이상 의식의 분리는 없다. 여행을 계속 진행시켜서 원천에 이르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원천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본성이 되어 더 많은 지성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 표현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천의 본성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더 용서할 것이고 현존할 것이고 의식적이 될 것이고 의지가 강해질 것이고 더 많이 베풀 것이고 이타적이 될 것이고 사랑이 넘칠 것이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규칙들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의식이 더 큰 의식과 하나 되도록 하라. 지성 가득한 사랑에 심신을 맡기라. 미지의 것을 신뢰하라. 자아의 제한된 측면들을 내려놓고 더 큰 자아에 합류하라. 모든 것이 되기 위해 자신을 버려라. 일관성 있는 에너지의 깊고 무한한 바다의 폼에 안기라. 하나임 속으로 더 들어가라.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떠나보내라. 더 큰 수준의 온전함을 느껴라. 하나의 의식이 되어 당신 주변의 통합장에 매 순간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많이 느껴라. 자각이 3차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라. 이 규칙들을 지킬 수 있다면 감각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감각을 초월하고 자각이 되었을 테니 말이다. 공간, 시간, 공간, 명상. 심장센터의 주의를 두는 것으로 시작한다. 공간 속에서 심장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집중하며 호흡을 알아차린다. 심장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도록 한다. 그러는 동안 호흡을 깊고 편안하게 한다. 심장에 집중하면서 고양된 감정 하나를 떠올린다. 계속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고양된 감정을 유지한다. 고양된 감정의 에너지를 몸 너머의 공간으로 방출한다. 그 다음 당신을 고취시키는 음악을 틀고 마음을 몸에서 꺼내는 명상을 한다. 몸속에 생존 감정으로 저장되어 있는 모든 에너지를 꺼내 마음이 된 몸보다 더 큰 강도로 그 에너지를 고양된 감정들 속으로 풀어준다. 그런 뒤 10분 동안 음악을 한두 곡 들으면서 트랜스 상태를 유도한다. 이제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고 아무 시공에도 없는 순수 의식이 되어 하나의 자각 상태로서 통합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통합장 안에 더 큰 의식과 하나가 되어 모든 사람, 모든 몸, 모든 사물, 모든 곳, 모든 시간의 의식과 연결된다. 당신은 그저 매 순간 통합장을 알아차리고 그것과 함께 머물고 느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온전함과 하나임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이것이 몸에 반영되면 온몸을 타고 일관성 있는 에너지가 흐르게 된다. 몸에는 에너지장이 구축될 것이다. 이 상태를 20분 동안 유지하면서 통합장 속의 깊은 곳으로 내맡긴다. 되었다 싶으면 새 몸, 새 환경, 새로운 시간으로 돌아온다.